봅시다. 다음 내용은요. 극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풀이하는 것을 배웠고요. 자, 기본적인 거 풀이하는 것을 배웠고 극한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이제 극한들이 나와요. 자, 봅시다. 첫 번째는 일단 극한에 대해서 명제가 하나 필요한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AN이요. AN과 BN은 수렴하는 수열이고요.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AN이 BN보다 작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어떻게 되냐면 작거나 같다가 성립을 해요. 자, 그러면 왜 얘는 AN이 BN보다 수렴하는 수열인데 작은데 왜 같다가 성립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알겠지? 자, 예를 들면 AN은 1 플러스 n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BN은 1 플러스 n분의 2가 돼서 맞죠? 자, 그러면 AN이 BN보다 항상 작아요. 왜냐하면 얘는 2배가 된 거고 얘는 2배가 안 된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BN이 AN보다 항상 크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의 극한값을 구해보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도 1이 되고요. 왜냐하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 되거든요. 그 다음 얘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2도 n분의 2가 0이 되니까 1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AN이 BN보다 작다라고 해도 수렴하는 두 수열 사이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음 명제가 참인지 골라라 혹은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이퀄이 빠지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원리가 나오냐면요. 흔히 얘기하는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나와요.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AN이 있고요. 그지? AN이 있고요. PN이라는 수열이 중간에 낑겨 있는 거예요. BN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알파로 수렴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중간에 낑겨 있는 PN도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샌드위치 정리죠. 중간에 낑겨서.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느냐 한번 봅시다. 자, 얘는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잡을게요. 얘를 그냥 알파라는 값이라고 해봅시다. 얘는 x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알파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는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를 수렴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 B는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치? B는 위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알파를 수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PN이 이 안에서 난리 요동을 치더라도 얘를 맞춰봐야 되죠. 그치? 얘를 맞춰봐야 돼요. PN은 AN보단 크고 BN보단 작아야 되니까 어차피 이 안에서 값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난리를 친다 해도 결국은 요 사이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물론 일정하게 와가지고 얘로 수렴할 수도 있지만은 진동을 하고 난리를 친다 해도 이 부등식을 항상 만족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AN과 BN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한대로 갔을 때 같은 값 알파를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죠. 알겠니?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 나올 때는 삼각함수하고 대부분은요. 삼각함수하고 엮어서 나와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분의 1 곱하기 얼마냐 하면 사인 n파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봅시다. 2분의 n파이 줄여서요. 다 메인님. 네, 2분의 n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세요.
아까 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야 된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0이죠. 극한으로 보면 n분의 1은 0으로 수렴을 해요. 그런데 얘는 중간에 진동을 하니까 발산을 합니다. 맞죠? 발산을 해요. 왜 사인 그래프는 계속해서 얘 점을 찍어 보면은 사인 그래프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기성을 가지면서 진동을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n파이를 뭐 대입을 한다라면 1일 땐 여기고 2일 땐 여기고 3일 땐 여기고 4일 땐 여기고 5일 땐 여기고 하면서 진동하는 형태의 점이 찍히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 전제인 부등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인은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해도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렇지.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언제나 성립을 하거든요. 절대로 1을 넘어갈 수 없고요.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 없다라는 부등식이 생성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부터 사인 2분의 n파이 얘는 1 사이다라는 부등식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 n분의 1을 다 곱해줘요. 그 다음 얘네들한테 극한 처리를 전체를 해줍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얘는 얼마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게 돼요. 맞죠? 그 다음 얘도 얼마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아무리 중간에서 난리를 친다 해도 결국은 요 사이에서 수렴하는 두 수열 사이에 낑겨 있기 때문에 결과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있죠. 그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샌드위치 정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질적인 함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얘는 분수함수고요. 얘는 삼각함수죠. 삼각함수랑 0이 되는 함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거의 99.9% 답이 0이에요. 알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0이라고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형 문제에 관련된 극한을 한번 볼게요. 도형 문제에 관련된 극한. 잠깐, 그거는 나중에 하고 무한 등비 수열부터 먼저 합시다. 자, 무한 등비 수열 들어가 볼게요. 자, 필요한 거 메모하세요. 초점이 좀 안 맞았네.